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금 전까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신고하고 신청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서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신고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신고 중에서 자기완결적 신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죠.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고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중간에 하나 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등 허가제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요, 허가를 신청. 그러면 여기서 사인의 공법행위가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이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 이건 형식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요, 그에 따른 수리나 이거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요건이 아니라 이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신고가 적법한가, 신청이 적법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 요건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 요건이 이렇게 실질 들어가기 전에 절차적 요건, 절차적 요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 요건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 요건이 있네. 이거 이제 내용 심사가 필요한 거죠. 형식적 요건은 이 자기완결적 신고 쪽 관련돼 가지고 행정절차법 제40조 2항에 형식적 요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어서 얘가 바로 구비서류 기재사항이죠. 기재사항 구비서류 이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절차 요건은요, 요건 신청권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권, 응답 신청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자기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 수리가 필요합니까? 얘는 수리가 필요가 없죠. 수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신청권 필요 없어요. 응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응답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자기완결적 신고가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형식적 요건 요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위한 신고 같은 경우에도 신고니까 어쨌든 형식적 요건 기재사항 구비서류 당연히 충족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요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까지 다 포함돼요. 이거는 별도의 수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 응답을 안 해.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응답 신청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요게 들어가면은 수리를 위한 신고고, 요게 안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완결적 신고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구별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 신고 요건에 형식 요건 말고 실적 요건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죠. 그런데 허가 같은 경우에 건축 허가 이런 거 할 때 기재사항 구비서류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응답으로서의 허가 처분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나와야 되니까 응답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건축 허가 그러게 되면 도시 미관 안전 등의 문제가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두 개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여기까지가 신고 요건, 신청 요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파랑색까지입니다. 이 파랑색까지가 신고나 신청의 사인의 공법행위, 이게 바로 사인의 공법행위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잖아요. 수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이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이 부분에 이 요건이 뭐가 아니라 이게 수리 요건이 아니고 이게 신고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신고 요건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이 요건을 다 갖추고 상대방이 수리라는 행위를 해주게 되면, 수리, 즉 신고 요건이잖아요. 여기까지 파란색 3개 모두 다 신고 요건이야. 신고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행정청이 인정해 주는 거,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을 해주게 되면은 그때 수리를 해주게 되죠.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를 하게 되면, 즉 신고 요건 모두 갖췄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 수리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발생하는 법적인 효과는 신고의 효과인 것이지 이쪽 문제가 아니니까 CF 그거를 수리의 효과라고 하게 되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틀린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얘는 신청의 요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허가의 요건입니다. 이거는 허가의 요건인 것이지 신청의 요건이 아니다. 신청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요. 허가가 금지해제가 되면은 그러면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 거냐면 허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허가의 효과가 발생한 거지 이걸 두고 우리가 신청의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신청의 효과가 아니다. 이렇게 잘 비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파랑 색깔 이 파랑 색깔을 못 갖추게 되면요. 파랑 색깔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건 원래 수리란 행위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수리를 하든 수리 거부를 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전혀 무의미한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요 단계를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수리를 위한 신고하고 허가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사인의 공법 행위의 요건을 마이너스 못 갖추게 되면은 그럴 때 거부를 하는데 그 거부는 뭐가 아니에요. 기각이 아니라 거부는 각하 결정이에요. 이 거부 결정은 각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각하 결정이. 그러니까 이럴 때 이 거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어요? 제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나 요 상황 노랭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느냐? 신청권 없죠. 형식적 요건은 물론이고 신청권이 없는 절차 요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없어 버리게 되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거부 처분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기각 결정이 아니에요. 이건 각하 결정입니다. 신고나 신청의 요건을 못 갖춘 거지 이게 수리나 허가의 요건을 못 갖춘 게 아닌 겁니다. 알겠죠? 사인의 공법행위 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기각이 아니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하 결정. 거부라고 불러요. 거부라고 부르는데 거부의 기각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각하로서의 거부도 있어요. 판례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각하 결정으로서의 거부가 행해졌을 때 이런 표현을 판례도 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기를 1번이라고 치고 여기를 2번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 요건 요 두 친구 끌고 와보세요. 실질적 요건 내용의 심사가 필요한 이러한 실질적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했을 때 수리를 위한 신고에서의 1번 경우하고 그 다음에 2번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형식적 심사만 해야 되는 것이냐 실질적 심사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내용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형식적 심사하고 실질적 심사 여러 번 문제로 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진실성을 파헤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진실성을 내용적 심사가 필요한 요건이죠. 실질 요건. 과연 얘가 제출한 서류에다가 뻥카를 쳤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실성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진실성을 파헤칠 수가 있다면 실질적 심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심사. 실질적인 심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만 되는 거고 실질적 심사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얘는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서류 등에 대한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가능합니다. 실질적 심사도 가능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실질적 심사를 해가지고 그 수리를 거부하잖아요.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그건 위법이에요. 행정청의 심사권 범위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얘는 형식적 심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사건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수리 거부를 했어요.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완화된 허가제 수리를 위한 신고에 해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뭐 전교조 때랑 비슷하게 여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수리 거부를 했었어요. 고용부 장관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출한 서류에 이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도 제출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이제 규약도 제출을 할 테고요. 할 텐데
그 가져오라고 하는 서류, 구비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안에 뻥 좀 쳐도 돼요. 네, 뻥 좀 쳐도 됩니다. 그거 파헤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거 파헤쳤었어요. 예, 공무원 노동조합 못 만들게 하려고. 그걸 이제 돌파를 한 거죠. 예, 여러분들은 노동조합 없는 상태에서 거기 살아가면 여러분 죽어요, 진짜.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요. 노조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이 수리거부에 다퉈서 위법을 입증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던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절대 파헤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때요? 이거는요, 실적 심사를 할 수가 있죠. 거꾸로 들어가, 거꾸로. 만약에 얘가 실질적 심사를 안 했어, 행정청이 실적 심사를 안 하고요. 예, 실제로 얘가 요건을 갖췄는지 안 보고 나서 허가를 해버리잖아. 허가를 하면 위법입니다. 이건 행정청 잘못입니다. 행정청 이건 파헤쳐야 돼요. 파헤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진실이 아닌지 얘가 다 파헤쳐 봐야 돼요. 근데 안 파헤치고 그냥 허가를 그냥 대충 해줘 버렸다. 그러면 그건 위법이 돼 버리는 거야. 오케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일은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명령적 행정위, 법률행위적 행정위 중에서 명령적 행정위 첫 번째 하명입니다. 하명. 예, 시정명령, 철거명령 등, 요거 뭐 어때? 너무 간단하죠? 예, 자기 의무,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하명에 해당을 하겠죠? 시정 의무를 부과한다. 철거 명령만이 아니라 시정 명령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 폐쇄 명령, 요거는 뭐랑 비교를 하시냐면 영업소 폐쇄 조치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업소 폐쇄 조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도 75조에서 먼저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8조로 가게 되면 영업소 폐쇄 조치가 등장합니다. 폐쇄 조치가. 그러니까 사전에 뭐부터 하는 거야? 의무 부과부터 하는 거야. 이거는 하명 맞습니다. 영업소 폐쇄 명령, 이건 하명이 맞아요. 근데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가서 직접 폐쇄 조치를 해줍니다.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그건 뭐에 해당해요? 직접 강제. 그건 직접 강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거는 하명 맞습니다. 폐쇄 조치하고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노동자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원래는 민사관계니까 사법관계 문제니까 사용자와의 관계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법적 구제 절차. 그런데 사법적 구제 절차를 쓰지 않고 그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로 노동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에다가 먼저 구제 신청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 구제 신청은 행정청이 한 행위가 아니죠. 부당해고라는 게 해고한 게 행정청이 아니라 사용자 행위잖아요. 사법상행위입니다. 사법상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사자 심판이죠. 항고심판이 아니고 당사심판을 제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로자가 사용자 혼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자 혼내달라. 개선명령 발동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행정청한테 사용자한테 어떤 명령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명령을? 구제명령을. 구제명령을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구제명령 처분신청, 즉 구제신청이 되는 거예요. 구제신청. 구제명령 처분신청은 그냥 우리가 구제신청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처분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걔네가 하는 행위는 처분이죠. 재결이 아닌 거고요. 그 심판은 당사자 심판이고요.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 인정하니까 이 같은 당사심판은 지금처럼 근로기준법 31조 2항이라거나 28조죠. 28조라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2조라거나 이런 데처럼 별도의 당사심판의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만약에 근로자 말을 안 받아주면은요, 사용자 편을 들어버리게 되면 그건 뭐가 돼요? 기각 판정을 내리는데, 초심 판정으로 기각 판정을 내리는데 그건 거부 처분이에요. 사용자한테 구제명령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건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재결이 아니라 처분이잖아. 처분이기 때문에 그건 거부 처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가 진호위가 구제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건 하명이에요. 뭔가를 하라고 하는 하명인데 그 하명의 내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원래 있었던 직위에 복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원직 복직이라고 하죠. 원래 있던 직위로 복직시킨다. 원직 복직이라는 존속 보장. 그거를 시켜야 되는 의무는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해고를 당하고 이번에 복직이 될 때까지 당연히 근로 제공을 안 했겠죠. 회사를 못 나왔으니까 근로 제공이 없으니까 얘들은 급여를 안 줬겠죠. 그러면 그 급여 부분은 돈을 줘라 라고 같이 명령합니다. 무조건.
예, 그건 급부하명이에요. 급부하명.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하는 저 구제명령, 구제를 시키는 건 우리 쪽의 행정법 쪽이랑 비슷하게 뭐예요? 예,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측면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직복직이라는 자괴하명 부분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급명령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라는 가치보장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자는 자괴하명이고 후자는 급부하명이 되는 거예요. 급부하명이. 양쪽 어디로 나와도 여러분들은 예, 맞다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부작위 하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공사중지명령, 이거 너무 유명하죠.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 사건 이거잖아요. 예, 여기서는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라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돼가지고요. 예, 그걸 근거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봤던 판례죠. 문제에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공사중지명령, 중지죠. 중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공사를 잠깐 멈추라고 한 거니까 영업정지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부작위 의무를 부과는 하명 처분이 맞습니다. 그 다음 이건 뭐 이렇게 돼 있어. 5번 이런 여기 밑에 있는데 그렇죠? 이상한 애네요. 예, 자격정지, 사업정지 밑에 걸로 봅시다. 정지처분, 영업정지, 면허정지, 자격정지, 뭐 사업정지, 뭐든 간에 정지를 하게 되면 그 기간 중에 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부작위 하명이 맞겠죠? 예, 전매금지. 전매가 뭐야, 전매? 전매금지. 전매라는 건요, 원래 갑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라거나 땅입니다. 예, 그런데, 얘가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그것을 부동산 등기부에다 등기를 안 해요. 등기를 안 하면 이게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걸 부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을이 다시 병한테 또 파는 거야, 병한테. 예,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갑이 병한테 판 것처럼 되는 거야. 갑이 병한테 판 것처럼 되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파는 건 안 된다. 그런 식의 매매는 허용할 수 없다. 전매. 구를 전자예요, 구를 전자. 매매를 그냥 굴려버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딸깍딸깍 해줘야 되는데 전혀 등기를 안 하고 그냥 딴 사람한테 다시 한번 파는 거. 구를 전자라 써서 전매금지. 저래버리면 국가가 세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불법입니다. 인정 안 됩니다. 금지니까 부작위고. 주정차 금지. 주차나 정차를 금지라는 거야. 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천 이런 데 생각하면 돼요. 신천. 제 사례집에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신천에 술집 많이 있잖아. 그죠? 예. 거기 무슨 뭐 쇼핑몰 이런 거 있나? 옛날에 거기 백화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약관 때 술 먹던 곳이어서 약관 때 지천명 때는 그런 술 먹지 않습니다. 이걸로 하면 눈이 실명된대요. 실명된대요. 레이저를 쏘면. 잠자고 그러면은 잠자면 실명을 못 시키는구나. 영원히 재워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되겠네요. 눈을 감으면. 선글라스 끼고 오십시오. 이 주정차 금지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금지. 요거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건 부작위 하명이면서 동시에 자귀 하명입니다. 이건 부작위 하명이면서 동시에 자귀 하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차나 정차를 하면 안 되고요. 세우는 순간 꺼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자귀 의무의 부과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처분으로서의 물적 행정으로서 일반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여기다 주차금지 이렇게 써놓잖아. 아니면 앞에다가 표지판 같은 걸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차를 세우면 안 되고 세웠으면 빨리 가야 됩니다. 땅바닥에다가 하는 거니까 물건에다가 했다 물적 행정행위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규율을 하죠. 직접적으로는 물건을 규율하고 사람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게 바로 물적 행정이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차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뭐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불특정 다수이니까 일반 처분입니다. 일반 처분. 그러니까 얘는 물적 행정으로서 일반 처분에 해당을 한다. 통행금지, 통행금지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위에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주차 정차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왔다 갔다를 못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를 통행을 아예 금지를 시켜버린다 하면 이것도 땅바닥에다가 하는 거니까 물건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물적 행정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 알 수가 없으니까 일반 처분이 되는 겁니다. 일반 처분이 금지니까 부작위 의무 부과라 하는 하명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하명 처분이 되고.
급보함형 GIVE 줄급자 예, 뭔가를 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급보행정하고 비교하셔야죠. 급보행정 법률요보 이런 데 나오는 얘기. 급보행정은 뭐야? 급보행정은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급보함형은 행정 객체가 행정 주체한테 뭔가를 주는 겁니다. 예, 급보함형 과징금, 보험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비용, 납부, 그렇죠? 이건 따로 설명할 게 아니죠. 예,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거죠. 보통 많이 등장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떠오르는 순간 바로 모두 떠올라요. 자진신고자, 그 다음에 조사협조자에게는 일부 금액 감면 또는 전액 감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감면은 뭐야? 감액 또는 면제 이겁니다. 감액 또는 면제, 감면 시켜줄 수도 있죠. 예, 그게 바로 두유 사건이 정식품 사건, 삼육두유하고 매일유업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너무 많죠. 아까 얘기했던 건강보험료라거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라거나 이런 거, 예, 이거 누가 내는 거예요? 예, 근로자고 반반 내는 경우도 있고요. 전액 이제 회사에서 내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이거 고용보험료 이런 거 안 내면 실업급여를 줄 수가 없어요. 실업급여를 회사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나라에서 주는 거란 말이야. 회사들이 고용보험료 낸 거 못하 놨다가 그거 주는 거거든요. 근로복지공단. 그럼 근로복지공단은 뭘까요? 우리 최근에 2007년도에 저거 나왔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거 나와가지고 뭐가 변했어요? 문제 나오는 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이 옛날 때는 그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은 처분인데 딴 놈들이 하면 다 처분 아니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운영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거의 공공기관 중에 3분의 2까지 더 인정했죠. 3분의 2. 3분의 2가 누구예요?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까지 인정했고요. 아직까지 기타 공공기관은 그 법적 효과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이 기타 공공기관은 아직도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준정부기관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타 공법상 법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두 개가 있어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있고요.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있어요. 기금관리형이 아니면 위탁관리형이에요. 기금관리형이 아니면 위탁관리형인데 근로복지공단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기금관리형이에요. 돈 받아서 운영하는 애. 기금관리하는 애. 근로복지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이렇게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걔네가 이제 고용보험료 이런 거를 원래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요 법 바뀌었죠. 또 최근에 뭐가 바뀌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하는 거 개정돼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래는 근로복지공단이 받아서 지가 운영하는 거니 지가 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이 고지 부과를 하도록 지금 바뀌어서 그게 우리가 피고 얘기할 때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이제는 근복공단이 아니라 누가 돼요? 건보공단이 된다. 행정소송법 13조 1항 단서 승계청 그 부분에서 다뤘던 얘기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당연히 돈 내라고 하는 거니까 금전급보 함용이 되는 것이고요. 2006년도 건축법 제80조부터 상황이 시작된 거죠. 그 전까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봤었어요. 그 전까지는 지금의 과태료랑 똑같은 거였어요.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규정을 모든 이행강제금에 다 준용을 시키고 있었어요. 처분이 아니고 행정소송 안 된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일반적으로 다 인정되는 급보함용입니다. 지금은 급보함용 인정되고 있고요. 조세부과 결정 요거는 필요주의 적용되죠. 필요주의. 국세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금전급보함용이고 다만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는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이의신청도 국세, 지방세 전부 그것까지 필요주의였는데 이의신청은 국세, 지방세 다 털렸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은 지방세는 털리고 국세는 아직 살아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비용 납부 명령 요거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법 제 5조 얘기하는 거죠. 5조. 뭐하고 비교하셔요? 비용 징수랑 다른 거예요. 6조과하고. 이거 이제 교수님들 잘 모르셔갖고 문제 자꾸 잘못 내시는 분들이 한 50% 되시죠? 예, 비용 납부 명령하고 비용 징수는 딴 겁니다. 저거 납부 명령인데 안 내면 강제 징수 들어가면 그게 비용 징수예요. 비용 징수. 징수는 강제로 뺏는 겁니다.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뺏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고, 확정, 실행, 그리고 비용 납부 명령이라고 하는 게 우선 맞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세요. 예, 그걸 비용 납부 명령을 떠올리고 비용 징수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 문맥 보고 파악하세요. 교수님한테 문제 오류 주장하면서 힘들게 싸우지 말고 그냥 제일 틀린 거 찾으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같은 경우에 지급명령이 포함된다고 했죠. 그동안 주장했던 급여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급보함명의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인함명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된다 그러면 보통 바로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 2016년도에 그 수인함명이라고 권력적 사실행 수인함명이야라고 아예 명시해버린 판결이 나와버리고 말았죠. 그 녹음 녹화하는 거, 그쵸? 녹음 녹화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강제 철거 대집행 실행이죠. 대집행 실행 상대방이 저항하면 된다? 저항하면 안 된다. 저항하면 안 되니까 상대방한테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문제 나오면 바로 항상 언급되는 게 대상적격, 협의소익, 집행정지 3개입니다. 대상적격, 사실행위인데 처분이냐? 이제는 뭐 거의 확실하죠. 수인 의무 부과했으니까 처분 맞다. 그 다음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종료돼 버리게 되면 이건 확실히 협의소익 소멸입니다. 여기에선 부수되는 이익 이딴 거 안 생깁니다. 그냥 확실히 소멸이에요. 협의소익. 그래서 그 집행의 종료를 막기 위한 측면에서 집행정지 문제가 항상 또 연결이 되는 거야. 집행정지 문제가. 여기는 무슨 집행정지입니까? 거부처분이나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게 집행의 정지나 절차의 정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효력의 정지입니다. 무조건 효력의 정지. 거부처분이나 권력적 사실행위는 항상 효력의 정지. 그 다음에 요거 유해식품 폐기행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유해식품 폐기행위는 살모넬라병에 걸린 쇠고기 수고 폐기행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살모넬라병 그냥 병든 동물고기 파는 거 얘기해요. 병든 동물고기를 팔고 있으면 그걸 먹으면 살모넬라병에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식중독보다 더 아프대요. 식중독보다 장염의 100만 배? 장염 걸리면 죽죠. 장염 걸리면. 예전에 제가 장염 걸린 상태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위기는 기회인가? 신예 강사 때야. 신예 강사 때 30대 초반에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건강하니까 몸이 막 아픈데 배가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면 움직이지는 못하잖아. 판서를 하나도 못했죠. 그냥 이 상태에서 일요일 특강 오늘 같은 뭐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딱 했어요. 인제 강의를 시작했을 때야. 근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했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정규 강의가 개강이 됐어요. 학생이 미어찼어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형법 선생님인데 지금도 저쪽에 1등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사실을 너무 많이 떨어져. 그래서 공부를 되게 오래 하셨나 봐. 저는 공부는 3년이다. 이런 주의자인데 3년하고 안 되면 내 길이 아니야. 3년 동안 쳐놀면 안 되고 죽을 만큼 해보고 안 되면 그만 타는 거지 뭐. 아까운 인생 막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전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노예가 된 거지만 여러분 아직 젊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오래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가 떨어졌을 때 생각들이 자꾸 나나 봐. 난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제가 싫은 기억은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감옥 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자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군대 기억도 잘 안 나요. 사실 아무 기억이 안 나. 되게 편하게 살죠 인생을. 이분이 사시시험 바로 전날 동영상을 하나 촬영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올렸어요. 카페에다가. 직원들한테 이거 좀 대충 편집해서 좀 올리자고. 나름대로 최종 정리라는 걸 한다고 하신 건데 찍어주려고 하려고 한 건데 찍기보다는 거기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제가 그저께 울었죠 여기서.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진짜 엉엉 울었어. 엉엉 운 게 여러분 합격하셔야 돼요. 내가 떨어져 봤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진실성이 되게 느껴졌나 봐요.
그리고 네, 다음 달에 정규 강의가 시작되는데 300명이 앉아 있었어요. 10명이 없었는데. 참 인생이란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노력과 관계없는 그런 게 너무 그분도 그게 의도한 게 아니었대요.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다가 그냥 그래갖고 복 받쳐갖고 이렇게 터진 거야. 아, 참 인생 재밌다. 그죠? 그런 겁니다. 국가시험 1차 불합격 처분.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국가시험 이건 이제 약사고시래. 저거 한약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1차 시험 입학 허가 결정에 대한 불합격 결정 나왔던 겁니다. 이거 하급심법원인데 이제 서울행정법원이었죠. 저기 딱 보면 뭐로 보입니까? 거부처분으로 보이잖아요. 불합격 결정. 근데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익을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신청이익을. 그러니까 하급심이니까 뭐 거부처분 신청이익을 인정한 거냐? 보통 그렇게 논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수인하명이라는 저 견해가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면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 느낌이면 이 정도 힘 받으면 나와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혼인신고 이런 거 되잖아. 혼인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견해가 다수긴 하지만 자기한결적 신고라는 견해도 상당히 힘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쪽이 더 크니까 수리를 요한 신고로 출제됐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도 판례가 없는 부분도 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데 하급심 판례긴 합니다만은 여기 집행정지를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판례에서 신청액의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되는데 집행정지에 그 신청액을 인정한 논리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인정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견해가 나옵니다. 교수님들은 야 이거는 2차 시험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냐. 2차 시험에 못 들어가는 걸 참으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수인 의무를 부과한 하명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잖아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면 침익적 처분이 돼버리는 거니까 하명. 그래버리면 당연히 집행정지 가능해지는 거죠. 가능해지는 거라. 거부 처분이 아니잖아요. 소극적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거부 처분이 아니라 적극적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수인하명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은 논리입니다. 그 다음 영업소 폐쇄 조치, 이건 뭐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죠. 아까 영업소 폐쇄 명령이랑 비교하시게 되면 먼저 사전에 의무를 한번 부과해 놓고 말을 안 들면 지금 이거는요 국민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의무 부과가 있죠. 실력을 가하면 즉시 강제 아니면 직접 강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영업소 폐쇄 명령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즉시 강제가 아니라 저건 직접 강제고요. 직접 강제고 뭐 어쨌든 즉시 강제든 직접 강제든 둘 다 권력적 사실행위잖아. 권력적 사실행위면 수인하명 처리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이건 뭐 문제가 맨날 나오는 얘기죠. 입찰을 그렇게 자꾸 제한을 하는지 몰라. 그렇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잘 이행하지 않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 그 병무청 그런 데 있는 방산비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걔하고 소가 막 담당을 하죠. 사람이 안 하고. 그죠? 나라가 걔네들한테 돈을 다시 받지도 않,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죠. 이러면 짜고 치는 골스톱이죠. 딱 보는 순간. 그렇잖아. 여기서 취업비리랑 비슷한 거잖아요. 100명이 있어. 근데 이 새끼 제일 못난 새끼야. 근데 얘가 되죠. 나머지 똑똑한 애들은 다 바보 돼버리고 얘가 되고. 이거 똑같이 이 회사가 제일 못 나가. 근데 얘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얘가 되죠. 얘가 되고 엉망진창인 거 납품하고. 근데 사실 계산해 보니까 뭐 1,000만 원인데 10억 주고 막 이랬대잖아. 뉴스에 보면. 그죠? 그러면 뭐 9억 9천 받아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국가에서 안 걸어주고.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저기하고 친구면 되는 거지. 그치? 담당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신 다음에 이제 저랑 좀 그런 거 좀 합시다. 네, 또 한단다 또. 아이고야. 네, 알겠습니다. 내가 회사 차려가지고 할 테니까 이렇게 살짝 좀 넘겨줘. 네, 그걸로 술 먹읍시다. 그 다음에 압류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죠. 대집행 실행하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면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여기는 실행 여기는 압류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 따라서 수인 하명입니다. 그 다음 허가입니다. 허가 대인적 허가 그 다음에 대물적 허가 그 다음에 혼합적 허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대인적 허가는 뭐예요? 이거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사람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의 주관적 요소를 심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대물적 허가는 허가 대상 물건, 허가 대상 물건의 객관적 요소를 심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는요, 객관적 요소와 함께 주관적 요소까지 포함이 같이 돼 있으면 혼합적 허가 이렇게 되는데, 혼합적 허가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고 했어요. 교수님들 설명하면 너무 어렵게 얘기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법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 결격사유 쭉 깔리잖아요. 그럼 다 혼합적 허가입니다. 혼합적 허가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유소 판매업을 하는데 주유소를 어떻게 판매? 석유 판매업. 예, 주유소를 하는데 얘가 누구냐면요, 방화범이에요. 방화범. 괜찮아요? 예,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게 바로 혼합적 허가입니다. 결격사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거 있으면 혼합적 허가가 됩니다. 대인적 허가. 이건 설명할 게 없어요. 예, 약사, 미용사, 치과의사, 운전면허. 여러분 요거는 있죠? 요건 없죠? 요거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예. 난 되게 이거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아. 예, 미용사. 나 멋있더라고요. 그 가위질 잘하는 사람이 나 좀 멋있어요. 가위 무서워하거든요. 가위를 되게 무서워해. 근데 이 사람도 좀 멋있어. 그 남자가 또 이거 하면 또 그것도 멋있대. 예, 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 요즘에 또 요게 핫하지, 그치? 요게 또 돈이 좀 됩니다. 요게 좀 잘 안 되죠. 네, 잘. 외과 아무도 없다잖아 지금, 그쵸? 지방의대 뭐 없앤 것도 하나 있더만 최근에, 그쵸? 하나 없애버리고 딴 데다 옮겨주고 막 숫자를. 예, 이건 이발소. 요즘 이게 많이 힘들죠, 그쵸? 이발소. 그래서 요즘 성매매 이 안에서 해요. 네, 이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 평가하는 거잖아요. 능력 테스트. 사람입니다. 사람의 주관적 요소를 심사하는 거예요. 대인적 허가. 이건 뭐 보고 모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면허 이렇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면허 이러지 말고 앞에 걸 보세요. 약사, 미용사, 치과, 운전은 사람 아니고, 네, 의사, 한의사. 이걸 보시면 대인적 허가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을 테고. 대물적 허가. 식품 접객업, 이건 식품위생법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공중위생관리법, 이거 보통 여관, 예, 그다음에 펜션, 그것도 괜찮죠, 펜션. 예, 패스원 건물 밖으로 나가면 전 펜션을 하러 갈 겁니다. 이게 원래 나이가 들면 하고 싶었던 마지막 길이에요. 예, 펜션에서 손님들한테 내가 피자도 구워주고, 노래도 좀 해주고. 노래패 출신인데 이거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노래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동네 변호사 이런 거 되게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이게 다 시설 기준만 있으면 돼요. 시설 기준.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딱 떠오르는 문제는 나온 거 뭐 룸사롱이죠. 룸사롱 유흥주점, 그렇죠? 예, 유흥주점 사장이 뭐 시험 본 건 아니잖아, 그렇지? 예, 아무나 하잖아. 그런 거예요. 이건 시설 기준, 객관적 요소만 보면 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전자오락실. 이거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죠? 엄마한테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락실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오락실 갔다가 죽도록 맞아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갔어요. 예, 이 오락실, 이게 사행행위 영업허가 예외적 허가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슬롯머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그 오락실, 예, 동네 오락실, 그거 얘기하는. 그건 허가야. 그건 허가야. 그다음 이놈아 이름 조심해야죠. 등록 수리. 얘는 이름이 등록이에요. 등록이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 친구 살아있네. 다행이다. 네, 오늘은 이거 지워주는 총무님이 출근 안 하시는 날인가 봐. 그죠? 네, 다행입니다. 네, 등록 있잖아요. 등록. 예, 등록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사인의 공법행위, 오른쪽이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 이렇게 되는데, 예, 얘는 등록 신청이에요. 근데 이게 등록 수리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행위의 형식을 딱 보면 이게 마치 뭐 허가제 같이 생겨 먹었잖아. 근데 오른쪽은 수리다? 예, 이거는 몰라요. 이 등록 제도는 봐야 알아요. 법마다 다 달라. 다 달라서 보통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했죠. 예, 보통. 뭐 박균성 교수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른다, 이게 결론이에요. 개별적으로 판단하라. 근데 이제 또 홍전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두 분이 이제 다 안 하시는데, 근데
제일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 같은 경우 뭔가 그래도 길을 제시하고 싶어해, 수험생들한테. 그래서 뭐라도 한마디 하시려고 이래, 우선은 수리일 요한 신고를 의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칙적 수리일 요한 신고서를 취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건 생겨먹은 게 이게 신청이고 수리고 이래가지고, 이 PC방 요거는 허가예요. 허가. PC방. 이 PC방이 지금 제가 있는 연구실 건물주가 건물이 되게 많아. 좀 부러워.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돈이 되게 많으신가 봐. 되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잘해주고 그러시는데, 그 아들이 PC방을 해요. 그 PC방에 대한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듣거든. 어머니 맨날 하고 PC방이 뭐죠? 네.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술 먹고 똑같은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거든. 했던 얘기는 한 번 끝, 이걸로. 다 기억한다고. 근데 이게 되게 잘 됐었죠. 되게 잘 됐었다가 지금 되게 많이 힘들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거. 되게 잘 될 때가 언제냐면 저희 때는 이거가 아니었어요. 인터넷 수강 신청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인터넷 수강 신청이 됐는데 학생들이 보통 PC나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애들이 신림동 거 기어 내려와서 PC방에서 이 짓을 한 거야. 다음날 수강 신청 날이면 전날부터 밤새는 거지. 지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근데 이제 다 애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안 오다가 요즘 오락을 그렇게 하러 온대. 난 오락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했지. 그다음 통행금지의 해제. 아까 통행금지는 뭐였어요? 일반 처분이었죠. 물적 행정에서 일반 처분, 부작위 의무 부과하며. 금지를 해제를 합니다. 금지를. 통행금지 해제. 요건 좀 특이한 놈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허가. 법규에 의해서 금지된 것을 개별적으로 해제하는 게 허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행정행위인데 이게 허가로 봐요. 허가로. 좀 특이한 친구예요. 조심하세요. 통행금지가 하명이잖아. 근데 이게 허가라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닌 건데 허가가. 이상한 놈이에요, 이거.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통행금지 해제. 통행금지도 물적 행정으로서 일반 처분이고 통행금지 해제도 물적 행정으로서 일반 처분이고, 그거는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땅바닥에다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 합격 결정. 자동차 검사 안전해야 되겠죠. 이제 자동차 검사 합격 결정을 받으면 뭐예요? 이제 운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당연히 이건 사람과 관계없죠. 사람은 저기 있던 거, 그죠? 사람은 운전면허, 물건은 자동차 검사 합격 결정. 채석 허가,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를 학생들이 특허나 예외적 허가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채석 허가는 대물적 허가. 채석 허가, 이거 뭐 캐는 거, 돌캐. 뭐 저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우리 손실보상에서 얘기했던 자갈채 집판결, 자갈캐. 그 자갈 막 밭인데 거기서 뭐 농사를 짓겠어 뭘 하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이 땅은 자갈 팔아서 돈 버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저거 돌 캐는 거, 이거 허가입니다. 허가. 그럼 아까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 이거 세 개 비교했죠? 어업허가, 어업면허, 어업신고. 어업면허는 특허, 어업허가는 허가, 그 다음에 어업신고는 수리를 위한 신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봤던 거는 뭐가 있냐면요, 부속선 사용 금지 조건 사건이에요. 부속선, 그거 기억나시죠? 부속선, 기선선망 어업허가 사건. 기선선망 어업이라는 게 소형선망 어업이라고 했어요. 소형선망 어업.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죠. 배가 이게 이제 거북도사 이렇게 딱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조그만 부속선들을 이렇게 쭉 깔아요. 조그만 정치망 어업. 정치망이 뭐야? 정치망. 고정할 정자, 정할 정자에다가 둘치자, 그물망자 써서 그물을 쭉 깔아. 쭉 깔고 요 안에 들어온 놈 잡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있어야 되겠죠. 얘네들이 누구예요? 얘네들이 등선이에요. 등선. 불 켜는 거. 밤에 잡잖아, 거기. 등선. 불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잡으면 이제 이거 육지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운반선. 두 개 합치면 부속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속선.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고기 잡는 방법인데 이거를 부속선 사용 금지를 시켰어요. 그게 바로 뭐야? 목적상 한계. 주대행정 행위의 본질적 목적자 아예 이러면 어업을 못 해요. 이거 못 사용하면. 그죠?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뭐였는데 허가잖아요. 허가. 허가면 기속행위잖아. 근데 부관 어떻게 붙였지? 어떻게 붙였어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요.
수산업법에 허가지만. 그래서 부관을 붙였고 그래서 판례가 나왔던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이 친구는 뭐랑 같이 비교를 해야 돼요? 뒤에 나오는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은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라고 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이거는 뭐예요?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이건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이라는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이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산자부 장관이 해주는 거예요. 산자부 장관이 한전한테.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행정청이에요. 예, 이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전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앞에 건 전원개발 촉진법, 얘는 원자력 안전법. 예, 소프트웨어는 언제나 특허야.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전기, 통신, 이 원자력 이거 전력 공급하는 거, 이 소프트웨어 그러면 다 특허고, 요건 뭐야?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허가예요. 하드웨어. 건축 허가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밑에 있네, 건축허가. 예, 건축허가는 물건에 대한 문제죠. 물건 안전할 때만, 예, 설계 도면 보고 안전하면 지어도 된다. 그 다음 산림 형질 변경허가. 형질 변경이네요. 형질 변경.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질 변경이에요. 개발행위 형질 변경인데 앞에 산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산림. 이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절토, 성토 이런 거 하는 거라고 했죠. 절토, 성토. 산이 이렇게 있어서 이 산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 깎아내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셨죠. 네, 이런 거. 예, 절토. 예, 산의 형질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이게 옛날에 산림 훼손허가라고 불렀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문제가 지금도 훼손허가라는 표현을 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줄 아셔야 돼요. 이건 줄 아셔야 되고, 예,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하는 게 특허는 아니잖아. 너에게만 독점적으로 산림을 깨버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허가입니다. 허가. 예.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 중개업 넘어갔죠? 혼합적 허가로 넘어온 거야 지금. 중개업, 공인중개사. 예, 오늘 수업 끝나고 연구실 구하러 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이게 다 왜 그런 거야? 이건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결격사유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법에. 예, 이게 성질상 등장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석유 판매업 허가.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일로 나올 수도 있고 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맞거든요. 이게 고등법원 혼합적 허가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 결격사유 대놓고 있어요. 근데 대법원이 저 혼합적 허가라고 하게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약사면허, 의사면허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예, 오락실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혼합적 허가는 짬뽕이죠. 그럼 이거 양도되냐 이거야.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승계규범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승계규범이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양도한 사건인데 이거 어떻게 되냐 싶어가지고 대법원이 비겁한 길을 선택합니다. 눈에 딱 결격사를 보고 있으면서 눈을 딱 감고 대물적 허가 양도됐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완전 비겁했죠. 그 욕 엄청 먹었어요 학자들한테. 근데 대법관 할아버지들은 또 고집이 장난 아니셔가지고 예, 욕을 먹어도 그냥 밀고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대물적 허가라고 이러고 계셔요. 요번엔 고등법원이 잘한 거였었어요. 고등법원이. 그다음에 주류 판매업. 이게 여러분 우리 가는 술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집이 아니라 술집에 술대 주는 사람 얘기하는 술대 주는 사람. 네. 여기에도 주류 판매업에도 여기도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그래요.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네. 그거 저 술집 하면은 우리가 돈 주고 사올까요? 술을? 술집 사장님들이 돈 안 줘요. 네.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고 걔네가 막 가격 다운 시킬 때도 걔네가 다 그만큼 공급을 해주는 거야. 자기들 술 넣어달라 이거죠. 그죠? 자기들 술. 그리고 뭐 어떨 때 막 이런 데 있잖아. 소주는 안 그러죠. 참이슬하고 처음처럼 막 이렇게 아무거나 달라면 주는데 맥주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집들 있잖아. 하이트 주세요. 하이트 없어요. 맥스 드세요. 막 이런 집들 있잖아. 예, 엄청 싸게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맥스를.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고. 약국 영업허가. 예, 이것도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 총포도검 이거는 느낌 오죠. 예, 이건 느낌 오죠, 그렇죠? 예, 총포도검 이게 마약 사범이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예, 이 총포도검 이거 판매업허가 이거 아무한테나 파는 것도 아닌데 지가 총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 다 갖고 있는데 총 쏘는 걸 즐기는 놈이면 안 되겠죠. 담배 소매 요것도 기억하시고 담배 요건 많이 나와요. 이건 혼합적 허가입니다, 혼합적 허가. 이 결격 사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네.
예외적 허가는 눈에 띄어요. 이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겁니다. 이거 무슨 법이에요?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에 보게 되면은 거리가 정문으로부터 맥시멈 2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입니다. 맥시멈 200m 안에. 200m 안에 막 유흥주점 있고 막 PC방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그 학교 성적 진짜 엉망됩니다. 그죠? 바로 앞에 PC방 있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에서 학생들의 그 학습 환경이나 보건 위생에 반하는 행위들은 금지가 돼요. 금지가 되고 이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데서 그 위원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데에서 요거를 해줘야 돼. 금지해제 결정. 요게 예외적 허가야. 금지해제 결정. 그러니까 법에 금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금지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기는 별로 학생이 왔다 갔다 안 한다. 이 길로는 학생들이 통학을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PC방 좀 해도 된다. 이렇게 금지 해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위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가끔 유흥주점이 근처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위원회가 해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는 유흥주점 영업허가 따로 받고 PC방 등록 수리 따로 받고 등록 신청 따로 하고 이 당구장업 신고 요건 자기환결적 신고예요. 신고 따로 하고 그다음 이거를 받아야 돼요. 금지 해제 결정을. 근데 이게 한 방에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방에. 무슨 말이냐면 순서를 한번 잡아봐요. 금지 해제 결정을 먼저 받고 영업허가하면 그냥 이건 일반적 허가예요. PC방 등록 신청하면 그냥 일반적 허가예요. 당구장업 신고하면 자기환결적 신고예요. 근데 앞에서 이걸 먼저 안 받았어. 안 받고 다이렉트로 얘네 셋을 그냥 따로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허가가 나왔다? 허가 원래 못 나오는 거잖아. 허가 못 나오는 거죠. 허가 나왔다 하면은 이 밑에 게 여기에 지금 반영되는 거야. 반영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금지해제 결정까지 포함한 허가들이 나온 거야. 포함한 허가들이. 그러면 이게 대하고 소하고 있으면 뭐라 불러야 돼요? 내가 대학교 나왔으면 나 중학교 졸업했다고 말해요? 대학교 졸업했다고 말해요? 대학교 졸업했다고 말하죠. 어느 게 더 셉니까? 이건 강학상 허가야. 이거는 일반적 허가야. 이건 자기환결적 신고야. 이건 예외적 허가잖아. 이게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이 영업허가는 예외적 허가예요. 요 안에 있는 이상. 이 등록수는 이제 일반적 허가냐 예외적 허가예요. 요 안에 있는 이상. 요건 자기환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여서 수리가 사실행위야? 아니야. 이 안에 있는 이상 예외적 허가예요. 처분입니다.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된 거예요. 수리를 요한 신고가. 뭐가 포함된 거야? 금지해제 결정의 요건, 실질적 요건이 저 신고 요건 안으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고 갔으면 원래 성격이고 이 친구랑 같이 받아버릴 때는 이 친구의 성격이 얘네들한테 다 반영된다. 그게 봐야 알아요. 문제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개발제한구역. 개발 그린벨트죠. 그린벨트 안에서는 이름이 개발제한구역이잖아. 개발행위가 안 돼요.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다 금지가 됩니다. 근데 개발의 기본이 건축이에요. 개발의 기본이. 그 다음 용도 변경. 용도 변경하면 보통 건축을 같이 하게 돼요.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그렇죠? 옛날에 안 그랬, 신림동은 안 그랬는데 노량진은 그렇대요. 난 신림동은 진짜 예전에 저 하던 건물 꼭대기층에도 그 골프 연습장이 있었어요. 그 개인이 건물주가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습하는 곳이었어. 나보고 그냥 원장님 아무 때나 올라오세요 막 그러는데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언제 올라가나, 그치? 그냥 하는 말이지. 그거 다 불법이거든요. 다 불법인데, 근데 뭐라고 안 했거든. 근데 노량진은 안 그렇대요. 건물 위에다가 뭐 하나 가건물이라도 용도 변경 허가 안 받고 지어버리면 바로 벌금 나온다고 하대. 그건 동작구청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림동은 일 안 해요. 일 안 합니다. 거기는 간판이 막 규격 사이즈 2배 나와도 오 크다 막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런 게 좋은 거야. 그래야 공무원들이 집에 일찍 가요. 알겠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살살 하세요. 그래서 모 네이버 카페의 제 아이디는 살살살자야. 살살살자. 그 다음 이거 토지 형질 변경. 이거 단 개발이죠. 아까 이거 형질 변경하는 거 개발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이게 허가가 나왔다면 당연히 예외적 허가가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막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치? 당연히 이건 문제되면 안 되는데 자연구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좀 앞뒤가 좀 안 맞잖아. 근데 이거 나와요 문제. 여러분 문제 보면은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단란주점.
우리 이제 공원 있잖아, 공원. 그죠? 예. 공원 안에 산, 뭐, 관악산 이런 데 들어가는데, 관악산 3층. 예, 관악산 3층. 예. 좀 올라가 중간쯤, 예, 막 단란주 좀 있고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죠? 안 그래도 바카스 할머니들 때문에 장난 아닌데, 그치?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예외적 허가. 예. 되는 경우가 있을래나? 예.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예, 이것도 당연히 예외적 허가죠. 이걸 뭘로 전용해? 대지로 전용하죠, 대지로. 그러니까 농사 그만 질랍니다. 여기 건물 지으랍니다. 근데 자연공원구역이에요. 건물 지면 안 되거든요.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겠죠. 이제 합쳐서 개발행위 허가가 되는 거고. 사행행위, 카지노의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요. 투전기 영업이라는 게 있어요. 슬롯머신. 투전기 영업은 예외적 허가예요? 옛날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투전기 영업을 하면 그냥 처벌 대상이에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처벌 대상이어서 그거 바뀌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교수님들이 법 바뀐지 모르고 계속 투전기로 출제를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법 바뀐 거 알고 뭘로 출제하시냐면 예외적 허가, 저 사행행위 영업 허가 얘기할 때 복권 발행업 요걸로 많이 출제합니다. 요즘에 복권도 사행행위입니다. 복권 발행업, 사행행위 영업 허가. 그 다음에 의료 목적의 마약류, 마약 이거 죽기 전에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나이 101살 내가 살아있으면 한번 합니다. 한번 합니다. 한번 보고 싶어.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친구들 다 저기 가스 마실 때 저 안 마셨거든요. 그냥 담배 폈거든요. 어렸을 때. 애들 가스 마시는데 진짜 먹고 싶은 거야. 궁금하잖아. 그쵸? 그냥 술 먹었어요. 착하죠. 그래서 요거 한번, 요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 안 되냐면 쥐만 죽으면 되는데 옆에 사람 찌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의사들이 지들이 하죠. 얘네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나 이거 하는 거 봤어요. 술 먹는데 의사애들이 한번 쫙 들어왔거든. 근데 내 친구들 말고 딴 애들이 그냥 얘네 친구 의사애들이 왔는데 진짜 엄청난 집안에 애가 있나 봐. 애들이 개오니까 일어나대. 기립을 하는 거예요. 친구인데 니들 뭐하냐? 난 모르니까 너 뭐야? 들어와? 그랬는데 뭐 이상한 걸 들고 오더라고요. 저런 거구나.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새끼 그거 갖고 있다 그냥 중간에 잠깐 나가버려갖고 돌아오지 않대. 그다음 공무원 이거 하면 안 돼요. 비영리 업무 겸업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공무원은 항상 장사하시는 분이랑 결혼하는 거. 강사 괜찮다, 강사 이렇게 자유로운 프리랜서랑 한 명은 안정을 찾고 겸업 안 돼요, 알겠지? 안 됩니다. 딴 거 하다 걸려고 잘리지 마시고 연금 받을 때까지 버틴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휴업수당 예외 승인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근로자들한테는요. 나는 근로자가 아니죠. 전 개인 사업자입니다. 세법상으로 강사는 사업자예요. 그런데 저건 뭐냐? 만약에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서 잠깐 쉬자 이거야. 그럴 수 있지 뭐. 잠깐 쉬면은 돈 안 줘도 되냐 이거예요. 줘야 됩니다. 70% 줘야 돼요. 70%. 원래 자기 급여의 70%를 줘야 되는데 근데 70%를 그거 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누굴 찾아가? 노동위원회 찾아가요. 사장님이 노동위에 찾아가서 나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나 어저께 울었는데 막 뭐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면은 50%로 합시다. 막 이렇게 결정을 해줘요. 그게 예외 승인이에요. 예외 승인. 이건 뭐야? 법에서 70%를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의무, 무슨 의무? 급부 의무. 급부 의무를 일부 해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예요, 면제. 특허, 특별히 허가를 한다. 공공사업 등장하면 뭐 다 특허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공공사업이죠, 그렇죠? 공공사업이죠. 아직 제가 동작구로 이사를 안 와서 지금 우리 관악구는 쓰레기와 전쟁 중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플랜카드에. 아주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쓰레기와 전쟁 중입니다. 그게 뭐 일주일에 3번 쓰레기를 내놓을 수가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내놓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제발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고. 관악구청장 유종필 씨가 많이 화가 났어요 지금. 이건 뭐야? 공공사업 돈 많이 벌어요. 특허, 우리 적정통보 사건으로 많이 출제하죠. 적정통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만 최종적 허가, 정식 허가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돼요. 신청권, 폐기물 관리법이죠.
하천 점용어가, 밑에 있는 도로 점용어가 다 뭡니까? 공물. 그렇죠? 둘 다 공공용물이에요. 공공용물. 일반 공중에 사용에 제공된 물건은 공공용물이고, 공공용물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인공공물, 자연공물. 얘는 인공공물, 얘는 자연공물. 공물 사용권 설정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공유수면 점용어가 점유하여 사용한다. 점유하여 사용한다. 갯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새만금 사건. 예, 공유수면 매립 면허도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 있네. 공유수면 매립 면허. 이게 간척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바다를 메우는 거야. 바다 얘기하는 거야, 공유수면. 보통 갯벌, 바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메꾸는 것, 간척 사업 이거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지, 면허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이거도 받아야 돼요, 이거. 예, 우선은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받아야 됩니다, 같이. 공물 사용권입니다, 역시. 공물 사용권. 사도 개설허가. 도로는 원래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예요. 고속국도나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는 거고, 특별시도, 광역시도 다 따로 있고요. 예, 요즘엔 특별자치시도 이런 것도 다 있죠. 예, 근데 사도를 개설할 때는 예, 별도의 너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도 개설. 특허입니다. 이거 사업. 도시가스 사업, 통신 사업, 전기 사업, 예, 공공 사업, 그리고 또 얘들은 또 대놓고 두 번째 모두 돼요. 소프트웨어, 특허죠. 특허, 소프트웨어. 광업호가 권리 설정해 주는 건데 이건 사건 설정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되고요. 귀하호가 이거는 권리 능력, 권리 관계에서 권리 관계, 법률 관계죠. 신분 설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 말고 체류허가도.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사업.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이것도 사업. 다 사업이죠. 요것도 여기 선박 면허 요거 조심하세요. 그냥 요거 달아놓은 거야.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선박 운항 사업. 사업 들어가면 다 특허. 하여튼 뭔 놈의 사업이든 사업이면 다 특허야. 그 다음에 어업 면허는 아까 허가하고 신고하고 비교했고요. 예, 공유수면 매립 면허 이건 무조건 특허입니다. 무조건 특허. 간척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요즘 허리 많이 안 아프다고 막 가갖고 막 바다를 한번 메워볼까? 막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이거 다 사업. 이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다 차량. 버스, 먼 버스 다 상관없어요. 먼 버스 상관없습니다. 이건 원래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공공사업. 교통수단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개인이 하죠. 이것도 사업. 이건 전기항공기 운송사업 면허라고 합니다. 전기항공기 운송사업 면허. 요즘엔 많죠. 옛날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말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애들의 영어 토익 점수는 만점이었어요. 예. 하나 틀린 애가 없던데. 근데 내가 얘기했나요? 같이 영어를 좀 해봤어요. 네, 영어를 못해요. 만점이에요. 그래서 와 이게 학원의 힘이구나. 어느 학원 다녔니? 막 물어봤거든. 와 만점은 어떻게 받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만점이래. 다니다가 때려치고 딴 거 하려고 나온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원래 다 만점이에요. 근데 영어를 못하던데요. 네, 그래서 핸드폰이 있어 이렇게 했죠. 네. 그다음 도시정비조합 설립인 거 이거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재건축은 건물만 새로 짓는 거고 재개발은 기반시설까지도 같이 새로 까는 거죠. 건물하고 기반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면 재개발, 건물만 들어가면 재건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합쳐서 우리 도시정비조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설립인가 옛날에는 인가라고 봤었죠. 강학상인가. 이제는 특허라고 보죠. 특허. 근데 뭐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라고요. 인가의 성격과 함께 특허의 성격도 갖는다 해도 틀린 말 아니라고요. 인가의 성격이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었어요. 판례 변경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게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되면서 저거를 특허로 보게 된 것이다 이딴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던데 아니에요. 제정되고 한 10년 뒤에 바뀌었어요. 예, 그건 아니고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박균성 교수는 이게 지금 현재 인가이면서 특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고 특허의 성격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인가의 요건으로서의 옛날에 봤던 총액 결의 행위를 이 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에 다툴 수 있게 된 거다. 특허의 성격이 포함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고 봐요. 인가의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이것도 문맥 보고 파악해야 돼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예, 요것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뭐 아파트 건설하는 거. 요거 할 때 진입로, 그 다음 대체도로 설치 및 기부 체납 조건, 이렇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왜? 특허니까 재량이어서.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이고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잖아요. 예, 재량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있었던 거죠.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아까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랑 비교하면 얘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특허고 재량, 이렇게 되죠. 이거 사업 인정 있지 않습니까? 밑에 거랑 사실은 세미예요. 세미. 예. 토지취득보상법, 토지보상법에 20조의 사업 인정 말하는 건데요. 20조의 사업 인정, 근데 그 바로 앞에 19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9조에 공용수용권 규정이 있어요. 공용수용권 규정 바로 앞에 19조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바로 다음에 20조의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공용수용권을 갖게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권리능력 설정이란 말이에요. 권리능력 설정. 예, 그래서 이건 특허고, 예, 재량입니다. 처분이고 재량이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 문제에서. 사업자 지정. 이건 개별법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요 일반법이 아니라 개별법 밀고 들어오는 건데, 좀 이거는 법령 좀 주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사업자 지정 들어오면 이거 그냥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 인정. 네, 사업 인정. 개별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보상법 20조의 사업 인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얘랑 81, 82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같아지는 건데 이거가 개별법의 준용 규정이 여기에 따로 있어가지고 예, 그런 건데 예, 밑도 끝도 없이 사업자 지정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 예, 특허예요, 특허. 예, 사업 인정이랑 똑같이 처리하십니다. 공무원 임명, 그쵸? 이거는 권리관계 설정이죠. 예.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예,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 계획인가? 요건 좀 조심하세요. 요것도 요즘에 많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도시정비조합이 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비조합이 포함이 안 되고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상황이죠. 원래는 4단계잖아. 예, 추진위원회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인가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합의 설립 인가는 특허였어요. 그다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인가였었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는 인가였었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움직이면 1단계, 2단계가 사라지잖아요. 1단계 조합을 안 만들 거니까 조합 준비 단계도 필요 없고 조합 설립 단계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인데 근데 이놈아들이 또 남의 땅 뺏어야 되거든? 그럼 얘한테 공용수용권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행위야, 행정성에. 그러니까 예, 이게 특허일 수밖에 없어요. 예, 걔는 3단계, 4단계밖에 없고 3단계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특허고 4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여전히 그대로 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예. 토지거래 허가, 이게 강학상 인가의 얘가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도시개발을 할 거거든.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땅 사려고 엄청 덤벼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땅 못 팔게 하려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토지거래는 무조건 허가받고 해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건 뭐라 불러요? 유동적 무효 상태. 예, 유동적 무효 상태. 그러니까 인가를 받으면 유효한 거리 행위로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예, 현재 유동적으로 우선은 무효인 상태예요. 무효인 상태고 토지거래 허가라는 강학상 인가를 받게 되면은 비로소 갑과 을 사이에 있어서 매매계약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예, 그 투기 막으려고 하는 거고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과 예,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지들 마음대로 우리는 이 단체를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 따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밑에 거 똑같은 거고 종교법인 뭐야? 이거 따로 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네. 종교법인 설립인가 위에 거 같이 나오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사립학교법인 설립인가. 저거 사립학교 아무나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저거 아무나 막 만들게 하게 되면 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삼성. 그러겠죠. 저거 장사 되거든요. 그죠? 예. 많이 놀랐어요, 저는. 저희 학교가 진짜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예, 학교의 모든 그 교육 내부 학칙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요즘에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와 대박인 거예요. 네, 저랑 대부 관계를 맺고 있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전체 총괄 팀장이거든요. 그 교직원 중에 짱. 예. 근데 그냥 술 먹는 바보인 줄 알았더니 머리가 엄청 똑똑했었나 봐, 이 형님이. 와, 그 설계를 왜 그냥 그렇게 해야 돈을 벌어요, 학교가. 이거 학교 돈 엄청 잘 법니다. 예. 엄청 잘 벌어요. 그냥 아무나 막 하면 안 돼요.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법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사 취임, 종교법인이든 사립학교법인, 비영리법인 애들, 예, 요놈아들은 아무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강항상 인가죠. 강항상 인가인데 여기도 하나 있죠. 감독청의 사립학교 임원의 선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 이사회가 그 이사 선임을 하기 위한 결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사회가 통째로 폭발당하는 경우. 예, 이사가 한 번에 다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에 다 잘려버리게 되면 이사회가 없잖아, 지금. 이사회가 없는데 이사회가 이사를 뽑아야 되는데 이사회가 없어. 그럼 어떻게? 당연히 교육감이 뽑아주는 거야, 교육감이 선임을 하면 얘네들이 대신 뽑아주는 거니까 대리예요, 대리. 과장이 아니고, 계장도 아니고. 그 다음, 도시장비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예, 요것도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인가 이거라고 했죠. 요거 인가에 해당을 하고, 요게 세 번째 걸로 인가, 요게 네 번째 걸로 인가, 얘들은 인가, 방금 앞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 이렇게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도시정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차이가, 여기가 차이가 있었던 거지. 이거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이렇게 조합이 등장하면 원래대로 인가예요. 원래대로 강항상 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이 아니라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등장하면 특허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 다음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 이건 뭐냐면 요게 특허야. 요거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다 특허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한테 독점적 권리를 설정을 해줬는데 그놈아가 딴 사람한테 막 팔면 돼요,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 개인 택시 면허 그거를 이제는 못 팔게 막아놨죠. 법을 바꿔서 막아놨는데 옛날에 그냥 막 팔았잖아요.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근데 이거 저렇게 행정청의 동의가 인가가 있어야 팔 수 있는데도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건데 막 2억까지 친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택시 면허가 나중에 막 1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지.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특허는 양도양수를 할 때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 너한테만 준 권리인데 이걸 얘한테 넘기려고 하니까 당연히 준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죠. 준 사람한테 동의를. 그래서 이 특허들은요, 특허의 근거법들은 양도양수를 대비한 인가 규정이 다 있어요. 인가 규정이. 양도했을 땐 인가를 받아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버스 요금 인상인가 이런 거예요. 통신요금 인상인가, 가스요금 인상인가, 전기요금 인상인가. 얘네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사법상 계약을 맺는 관계인 건데 지네들이 일방적으로 올리면 돼, 안 돼요? 이거 공공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전기료를 지 마음대로 끝까지, 한전하고 나와의 관계 무슨 관계? 사법관계라고요. 사법관계. 그런데 지 마음대로 막 올리는데 우리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 없으면 안 되면 막 겁나게 올려놔도 우린 써야 되잖아. 그럼 되겠냐고? 안 되죠. 당연히 행정청의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를. 그래서 이런 이제 특허기업, 아까 특허였죠? 전기사업허가 이런 거, 통신사업허가. 특허기업들은 예, 아주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고요. 요금 인상할 때는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네, 그 다음에 토지수용연의 토지수용재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예요. 특히 어느 부분에 주목하라고요? 보상금. 이거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사이에 있어서 서로 합의를 봐서 보상금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들끼리 합의를 못 봐요. 협의가 불성립되죠? 그러면 얘가 토수의가.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국가라거나 뭐 시도 2개 이상 걸쳐 있다라거나 뭐 이러면은 이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기도 하고요. 예, 여기 수용 재결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돼? 예, 땅을 취득하는 토지 취득의 수용 재결 내용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재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납세자하고 경락자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죠. 납세자하고 그 다음에 낙찰받은 사람, 경락자하고 원래 납세자가 그 경락자한테 가서 지가 알아서 지껏 재산 팔고
팔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야 되는 건데 안 하니까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죠. 보통 누가 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죠. 근데 법에 조심해야 되죠. 국세징수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행위는 세무서장의 행위로 법적으로 취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행위로 봐요. 확인. 이거 이름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용승인. 이게 맞는 건데 요게 옛날 이름 준공검사. 건축승인, 사용검사, 에이씨. 문제가 이걸 막 나와요. 아무거나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용승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용승인갑다. 이건 강학상 확인에 나옵니다. 이거를 강학상 사용 허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일반적 허가 처리하시는 분도 소수설이 있어요. 소수설이 확인으로 보는 게 다수의 입장인 거고요. 소득세 부과를 위한 소득 금액 결정. 이거는 다툼이 있죠. 그렇죠? 이거 맨날 하는 얘기, 패스원 하는 얘기잖아. 패스원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1년 동안 1원밖에 못 벌었다고 주장을 할 테고 세무서에서는 니네 1조 번 것 같다고 막 할 테고 다툼이 있잖아. 그죠? 다툼이 있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이건 다툼이 엄청나죠. 그렇죠? 당선인 결정. 이건 무조건 소송해요. 그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전자투표기 문제가 있었어요. 전자투표기 때문에 그거 사용한 부분에 이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은 무효다라는 소송을 건 얼척없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똑같은 소송이 5번 반복됐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누가 당선인지 선거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에서도 있었고 이렇게 선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소송물이 다르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다 받아줬어요. 근데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전자투표기 사용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만 주장하는 거야, 다. 그래서 5번째 대법원이 승질을 냈어요. 뭐라고 했냐? 권리남용 꺼져, 각하. 야, 이 새끼 주장하는 내용 똑같잖아. 사람만 지금 당선자만 계속 바뀌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우리가 몇 번을 말해줬는데 또 제기해야 이 새끼 아주 그냥 이놈 새끼 나 좀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그래갖고 진짜 죽이겠다고 써있진 않았었는데 각하해버렸어요. 꺼지라고. 권리남용. 꺼지라고 했어요. 이건 다툼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게 처분이니까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처분이니까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그렇죠. 왜? 이게 만약에 100명 뽑는데 101번째 어떡할 거야? 101번째 한 놈만 내보내면 됩니다. 한 놈만 내보내면 다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다툼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이거 뭐야? 확인이고 그 다음에 합격증 교부. 이거는 공증. 친일재산 있습니까? 저희 집안에는 친일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었어. 그게 아니라 친일이 없어요. 친일이. 왜 친일이 없는지 알아요? 일제시대를 몰랐어요. 일제시대의 존재를 몰랐고요. 6.25의 존재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군대를 안 가셨어요. 6.25가 났는지를 몰랐대요. 아니 누가 데리러 와야 끌려가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게 바로 충청북도 괴산군입니다. 괴산군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그래서 친일재산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한용 같은 거 생각을 해봐요.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엄청 많이 갖고 있다. 친일재산이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다툼이 있죠. 다툼이 있으니까 확인. 교과서. 이거는 검정입니다. 검정교과서. 요번처럼 밑도 끝도 없는 국정교과서. 진짜 호웃음밖에 안 나오는 얘기를 논리 편다는 것 자체가 초딩들이 반대했죠. 초딩들 데모 나온 거 봤어요? 못 봤죠? 안 나왔어요. 그때 유딩이 나왔죠. 국정교과서 이게 아니라 검정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교과서가 많잖아. 근데 아무거나 막 교과서로 막 학교에 들여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툼이 있어요. 이거는 역사 왜곡이다. 그래서 확인입니다. 확인. 여기 똑같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판단여지. 저건 판단여지 인정돼요. 판단여지. 이거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송직에서 이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판단여지, 적법하다, 기각 다 끝납니다. 공상판정. 이거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록돼요. 국가유공자 등록되면 어딨어? 여기 있네. 보훈급여 지급결정. 이거야. 보훈급여 지급결정.
보험급여 지급계좌. 국가유공자 인정받는 순간 돈 받아요.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그렇죠? 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상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직무 수행 중에 다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언제나 다툼이 있어요. 아니 뭐 우리 여러분들 그 뭡니까, 산재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당연히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정할, 또 공무원하고 또 일반 사기업하고 또 기준이 달라요. 당연히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우리 부대 취사병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다쳤냐면, 취사병은 뭐 훈련 안 나가잖아요. 예. 제 동기였는데 그 부산 아이였어요. 예. 저보다 8살 정도 어렸고, 부산 아이인데 몸이 이만했어요. 원래 이만했는데 취사병 하면 더 커졌어. 근데 이게 이제 되게 감당이 안 되는데 또 심심하잖아. 심심하니까 훈련도 안 시켜주고, 우리는 막 부러워했지만 지는 심심하대. 그래서 농구하러 나왔다가 뛰었는데 몸이 무거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무릎이 나갔어요. 공상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됐어요. 예비군도 안 가고 돈도 받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쵸? 농구하다 다쳤거든요. 분명히 농구거든요. 이건 확인해줘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발명특허,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특허가 아니죠. 이 발명특허, 특허법의 특허는 확인입니다. 특허법의 특허는 확인이다. 그래서 이게 내가 최초 발명자인지 아닌지 당연히 다툼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소송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심심해가지고. 누가 특허 받으면은 딱 가갖고, 옛날에 나도 그 생각했는데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잠이나 잘하고, 그렇죠? 집에서 심심하면. 도로구역 결정, 하천구역 결정, 이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천이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는 건데, 보세요. 특히 이 도로구역 결정은 공용지정의 의미가 있어요. 공물이 성립을 할 때, 공물이 성립한다? 만약에 그 도로의 부지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재산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잖아요. 공물의 성립이라는 것은. 근데 이러한 인공공물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적 요소로서의 공용지정이 꼭 있어야 돼요. 형체적 요소로서의 도로 까는, 아스팔트 까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건 도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로야 라는 공용지정, 공용계시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저게 나와야만 도로입니다. 하천구역 결정,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천구역은 이거는 하천이에요. 하천입니다. 하천법상 하천의 범위에는 하천, 물길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천구역, 그 옆에 제외지 하고 뿐만 아니라 제방 똑같은 하천 시설까지요. 시설까지 3개입니다. 물길, N, 하천구역, 하천시설, 여기까지가 하천이에요. 그래야지 국가배상법 제5조 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5조 논의가 뚝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것도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공물,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천입니다. 하천구역은 이건 인공공물, 자연공물이에요. 자연공물. 자연공물은 위에 같은 공용지정이 따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천은 누구 재산이에요? 국가하천. 물길이 길면, 폭이 넓고 길면 국가하천이고요. 물길이 좀 짧으면 지방하천이거든요. 한강은 국가하천이에요. 그랬을 때 하천에 대한 소유권, 재산권은 누가 갖고 있냐? 국가하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하고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공물이다라고 할 때 별도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공용지정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천구역 결정은 공용지정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닌 겁니다. 알겠어요? 도로구역 결정은 이제부터 여기가 도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야. 도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야. 이러한 법적 행위를 통해 비로소 도로를 성립을 시키는 겁니다. 공물을 성립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하천구역 결정은 이제부터 여기가 하천이다가 아니에요. 원래 자연공물은 하천입니다. 자연공물은 뭐예요? 자연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연상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디까지가 하천인가요? 어디까지가 하천인가? 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까지가 하천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특별분양결정,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주대책으로 많이 문제가 나오죠. 우리 헌법 23조 3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의 범위 안에 이주대책, 생활보상은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주대책 같은 생활보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입법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입법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법자는 토지보상법 78조에다가 이주대책을 의무상으로 꼽아버렸어요. 그게 기속행위. 누구한테? 사업시행자한테. 뭘 조심하라고 했어? 입법자에게는 이 이주대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재량, 사업시행자에게는 이제 법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의무사항 처리했기 때문에 기속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확인인 거냐면 이거는 판례가 그렇게 말을 하죠. 너가 이주대책을 집이나 땅, 주택 또는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상자 확인만 하겠다. 대상자 확인만 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뭐가 인정돼? 상대방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수분양권이 설정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수분양권이 인정되는. 그래서 이건 처분이다.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 그러면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요. 법에 정해진 대로 나오거나 사업 이주대책 계획에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대로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험급여 지급 결정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장애급여 같은 거. 그 다음에 퇴직급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지급. 이 보험의 대표가 얘네 둘이 제일 많이 나오고 산재, 고용보험.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국가유공자는 등록 신청과 등록 수리의 방식인데 이거여서 그래. 보험급여 지급 결정 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 뭘 봤어요? 돈 주는 겁니다. 돈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행정청이 무엇을 하는 거냐? 네가 아까 그랬죠? 산재를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넌 산재를, 산재급여를, 장애급여를 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대상자 여부만 결정해요. 근데 법적 효과는 뭐라고요? 법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얼마를 행정청이 결정 내리게 되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법에 정해져 있으면 준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엄청 얘네들은 다 뭐예요? 이거 다 다툼이 있잖아요. 다 다툼이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볼까? 특수임무 수행자. 난 이거 담당하는 형님이 옛날 우리 학생이었거든요. 네. 이 형님이 이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짱이었는데 거기 회의했던 내용을 맨날 다음날 수업 시간에 내가 내 수업은 안 듣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니까 내가 말은 안 하는데 끝나고 나면 자꾸 와갖고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판단 이걸 자꾸 물어보는 그만 근데 뭐 끝나고 술 한잔 먹어서 내가 계속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물어보는 거. 우린 강사지 개인적인 의뢰받고 일하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저한테 잘해주셔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저게 간첩이라고 했죠. 간첩인데 그분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사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 스타 달고 올라가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스펙이 되시는 분이에요. 다른 뭐 석사 박사도 뭐 되게 많이 갖고 계시고 공부를 되게 즐겨 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실미도 교관이었어요. 실미도 교관. 그걸 내가 확인을 했거든. 뻥치는 줄 알고. 네, 정말 장난 아닙니다. 몸뚱아리가 진짜 완전히 돌덩이에요, 돌덩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같이 술 먹다가 지나가는데 전봇대가 부러졌어요. 장난 아니죠. 네. 진짜 내가 만져봤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돌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한번 개겨봤거든. 한번 나를 갖고 장난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발차기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나는 공중에 떠 있었거든요. 여기는 어디인가? 좀 있으면 나는 아프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안 아팠어요. 왜 안 아팠냐면 또 그 술 우리가 둘이서 한 20병 먹었거든?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원래 끝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계속 먹어. 상태가 제정이 아닌데 떨어지는 순간 이미 이분이 내 목이랑 다 받쳐줬어요. 난 되게 포근하게 떨어졌어요. 진짜구나. 그래서 중령밖에 못 달았어요. 그게 끝이고 저 보상심의위원회로 들어간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보낸 간첩 애들이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리 간첩을 보내면 대우를 안 해주죠. 북한 내려보내면 그 가족들을 다 챙겨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면은 다 죽은 사람으로 처리해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종자 처리되고 막 이래버린다. 갔다 오면 돈 준다고 했는데 갔다 오면 돈을 안 줘요. 살아서 돌아왔는데 죽으면 무시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잖아. 그래서 들어가서 한 건데 일을 그건 좋은 의도로 했는데 와 진짜 우리나라 그렇게 쓰레기가 많대요.
분명히 얼굴도 모르는 놈이고 근거도 없는 놈인데 지가 간첩이래. 지가 북한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그래 많대요. 제정신이야? 막 그냥 다쳐놓고 이거 북한 가서 다친 거라고 막 돈 날라고 막 다 부러뜨려야 돼요. 팔다리 그냥 남의 세금을 가지고. 이거 뭐야? 다툼이 있잖아요. 가라가 너무 많잖아. 그렇죠? 확인이에요. 확인. 행정심판의 재결. 이건 다툼의 아주 그냥 뭐예요? 백미죠. 백미. 그렇죠? 이건 싸우고 있는 중 분쟁이잖아요. 분쟁.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특별행정심판도 포함된다는 거죠. 특별행정심판에서 나온 재결도 역시 행정심판의 재결 맞습니다. 확인. 다만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이게 확인이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재판작용이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재판제자, 마름제자. 재판제자이기 때문에 재판, 준사법적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불가변력이 있는 거예요. 뭐랑 똑같이 판결처럼 자방력, 불가변력 있는 거지. 확인이어서 있는 게 그럼 이거 다 불가변력이게? 그럼 이건 다 취소 못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야? 확인이지만 또 나아가 준사법적 결정이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연의 이의재결. 밑에 있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 얘는 공무원이죠? 국공립이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건 다 행정심판 재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특별행정심판. 여기에 이렇게 애들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걸 조심하세요. 이건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잖아요.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교원지휘법이 허용을 하고 있긴 하잖아.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이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당사자 심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이 아니니까 이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121번 이쪽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이런 건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런 거. 처분으로서의 재결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처분으로서의 재결. 근데 이거 준법률행위적 현주소 확인 맞아요. 왜 맞냐면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봐요. 이거 한번 비교해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사립학교 교원은 그냥 근로자예요. 교수님 그냥 근로자예요. 저희 학교 교수님들 그냥 근로자예요.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교수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냥 근로자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민사소송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적 구제 절차. 행정적 구제 절차를 가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돼? 이분들도 지방노동위원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로자니까. 노동위원회로 가실 분들이야. 근데 노동위원회로 가실 분들이 교원지휘법이 지금 사립학교 교원 인정을 해주니까 뭐로 갈 수 있게 된 거야? 교원소청심사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교원소청심사. 근데 이 교원소청심사를 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분이 말이에요. 노동위원회로 들어가셨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교원지휘법에 이 사립학교 교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없었어? 그래서 노동위원회를 가셨다면은 지방노동위원회가 고려대학교한테 뭘 할 거예요? 구제명령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명처분이에요. 법률행위.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 교원소청심사 이 시스템은 원래 누구 거냐면 얘들 거야. 얘들 거. 교육공무원. 얘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가 들어갔을 때도 이 메커니즘대로 움직여요. 얘네들랑 똑같은 메커니즘.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심판, 무효하기심판, 의무하기심판 이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고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같은 그 메커니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하게 되면 얘 쪽엔 처분이 돼 이쪽은 처분이 아니지만 똑같이 취소 결정을 내려요. 그럼 만약에 얘가 재임용을 거부당해서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부처분 취소 재결을 내려요. 그럼 재처분 의무가 부과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뭐예요? 바로 교원지휘법 행정심판법에 적혀있는 법적 효과, 재결의 효과. 알겠어요? 재결의 효력. 법에 적혀있는 법적 효과로서 그 재결의 효력을 가지고 구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는 효과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구제명령이라면 노동위원회 쪽을 탔다면 그렇지 않아요. 노동위원회 쪽을 타게 되면요. 그럴 때 다 달라요. 얘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돈을 여기서부터 다 줘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만 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노동위원회라는 행정청이 결정해요. 근데 얘는 뭐만 결정해? 잘못된 것이어서 취소할까 말까 이것만 결정해요.
그 다음에 효과는 교원지휘법, 행정심판법에 정해져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범, 얘도 준범위령 확인이에요.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이거는 뭐 이거보다 넓은 개념이죠. 사실은 교원지휘법 없었으면 얘도 일로 왔었어야 되는 친구예요. 일로. 그죠? 국립학교 교원이면 국가공무원법 들어가시고, 공립학교 교원이면 지방공무원법 들어가시고, 원래 그랬어야 되는 건데, 사실 얘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야. 교원지휘법이라는 걸. 하나가 더 만들어줬는데, 거기 또 사립학교 교원이 타고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이 처분으로서의 재결, 이게 바로 요거. 당사자 심판 쪽에 나오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공증은 뭐, 별거 없죠. 증명서 주면 다 공증입니다. 공적 증거력 부여. 증명서, 공무원증, 그 다음 농산물 검사 합격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인가증, 허가증, 면허증, 뭐 재직증명서도 이거 처분입니다. 네. 자동차 정기 검사 필증, 하여튼 발급. 근데 이거를 치사하게 빼지는 않더라고요, 문제에서. 발급이나 교부라는 표현은 꼭 넣어줘요. 그렇게 비겁하진 않더라고요. 그거 빼면 진짜 양아치죠. 그죠? 요건 넣어줍니다. 넣어주니까 발급 교부 나오면 그냥 발로 푸세요. 공증. 마지막. 하나 더 있나? 살짝 있네. 손급이 아니에요. 손급이. 발급, 발로 푸는 문제, 발급, 전부 다 뭐예요? 공증, 교부, 이게 제일 좋은 교부, 국가유공자, 등록증 교부, 이것도 좋은 교부, 합격증 교부, 다 공증. 이거 뭐 밑에 거 이거, 얘네들 이거 자격증, 얘네들. 요 아이들 이거 카톡 가면은 앞에다가 나중에 쪽팔려서 안 해요. 쪽팔려서 안 하고 처음에 딱 합격하면 앞에다가 탁 합격했다고 해놔요. 애들 귀여워.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외워놔야 돼요. 각종 장부의 등록, 선거인 명부 등록, 강화원부 등록, 등기부 등본. 이거 자주 나와요. 등기부. 그 다음에 등재, 부동산 등기부. 요거 자주 나오더라고요. 보시고. 통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똑같잖아요. 뭐랑 똑같아. 강제징수, 독촉, 대집행계고 똑같죠. 이걸 문제에서 1차라는 표현을 안 쓰죠. 무슨 표현 써요? 최초, 독촉, 최초, 계고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 문제 국회직이었나요? 거기서 뭐도 나와요? 치사하게 3차가 나왔죠. 3차가. 3차. 의미도 없어. 판례는 2차까지. 하여튼 1차가 아니면 다 처분 아니죠. 이건 뭐예요? 단순 연기 통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계고, 독촉, 계고 나오면 뭐? 대집행 영장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확정. 이건 이름에 통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행정대집행법 3조 2항. 요거 사업인정고시 통지를 통해서 효력을 발생시키죠. 사업인정은 뭐야? 특허. 아까 공용수용권 설정한 특허인데 이 고시는 22조에 있어요. 고시를 하면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건 뭐냐? 이 동네에서 이제 이런 사업합니다, 공익사업합니다라고 세상에다가 통지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특허 출원 공고 기화고시. 기하고시는 뭐 의미도 없는데 요거 좀 특이하죠. 신청서에 대한 보정명령. 이 보정명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다. 이것도 보정명령하죠. 이것도 보정명령하죠. 이것도 보정명령하고 다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여기에 대한 보정명령 규정 따로 있고 여기에 대한 보정명령 규정 따로 있고요. 이놈아는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노는 거니까 신고의 형식을 취했으면 보정명령은 뭐예요? 이거 기재사항 구비서류 요거 못 갖춰왔을 때, 요거 미스 나왔을 때 그거 가지고 거부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시간을 준다고요. 보정명령을 한다고. 뭐라고요? 통지. 보정명령 보완 요구라고도 합니다. 보완 요구. 그러니까 보정명령 없이 바로 거부하면 안 됩니다. 보정명령 보완을 한번 요구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뭐예요? 수리 마수리죠. 사직원의 수리. 가지고 있는 수리. 뭐랑 다르죠?
면직에 있는 징계 면직이나 직권 면직은 법률행위적 행정입니다. 법률행위적 행정이고 요 놈만 준법률행위적 행정, 의원 면직만 요 놈만 특이한 겁니다. 요 놈만 행정심판 청구서 소장 접수 뭐 수리하는 거 이거 다 수리 여기에 해당 하고 이의 신청 이거는 일반법에 근거가 없잖아. 그죠? 일반법에 근거 없으니까 이런 말은 개별법에 이의 신청 절차 규정이 있을 때 말하는 거야. 있을 때. 그다음 요거 노동조합 설립 신고 이거는 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 주로 정치 운동을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가 없다. 뭐 회사 사용자로부터 주된 부분에 대한 경비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다 뭐야? 실질적 요건. 신고 요건에 그런 실질적 요건 노조법 2조 4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를 위한 신고야. 여기서 뭘 기억하냐? 그거 신고 자체로서 수리를 위한 신고면 그에 대한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수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또 있었어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당구작업 신고 이런 거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외부 변수가 들어올 때 외부 변수 때문에 또는 뭐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돼서 건축 신고가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된다라거나 이렇게 외부 변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이수리 아닙니다. 그때는 이수리가 아니에요. 그게 수리를 위한 신고여도 그게 만약 예외적 허가 아까 그런 상황이 뭐라고 했어요? 당구작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작업 신고에 대한 수리는 예외적 허가예요. 예외적 허가입니다. 예외적 허가. 이걸로 가면 기속행위잖아.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잖아요. 재량행위. 그죠? 네.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힘으로 성공했을 때 자수성가한 수리를 위한 신고는 원래 선물 그대로 줍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위수 수리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외부 변수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다. 그럴 때는 법률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혼인신고 이건 견해 대립이 있어요. 있는데 다수설은 수리를 위한 신고로 봐요. 근데 얘는 혼자서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준법률 행위적 행위수 수리가 맞고 아까 소장 접수, 소장, 행정심판 청구서 수리, 그 다음에 이의신청서 수리, 인허가 신청서 수리, 신고 수리. 이건 무슨 신고? 이건 수리를 위한 신고. 수리를 위한 신고. 자기한결적 신고만 안 되죠. 수리를 위한 신고라고 했습니다. 수리가 나온 때부터 기간을 계산해서 기한이 지나갔는지를 판단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입후보 등록 신청서의 등록 신청, 등록 수리, 전형적인 수리를 위한 신고. 수리를 위한 신고. 국가시험. 요거 문제 나오죠. 봉안당. 납골당. 저런 표현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법명도 봉안당인데. 납골당 설치, 요건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저거는 외부 변수 때문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된 친구예요. 그러면 그 수리는 뭐지? 준법률 행위적 행위적 수리 맞죠? 맞아요. 맞다고 했어요. 지가 판례가 맞다고 했어요. 준법률 행위적 행위적 수리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량행위였어요. 지금까지 유일한 사건입니다. 유일한 사건. 수리를 위한 신고인데 준법률 행위적 행위적 수리인데 그런데 재량행위로 인정됐던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거 나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다시 법을 찾아보니까 재량 규정이 있어요. 재량 규정이 있어서 재량이 됐던 거지 이론적으로 재량이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객관식 문제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준법률 행위적 행위수 수리인데도 준법률 행위인데도 재량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있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회단체는 원래 못 만들던 시대, 다음 단계 등록을 해야 되는 시대, 다음 단계 신고만 하면 되는 시대, 지금은 신고도 필요 없는 시대. 마음대로 하면 되는 시대. 그래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 뒤에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고요. 비교해 보시면 알잖아요. 신고에 관한 법률은 자기한결적 신고고 등록에 관한 법률은 수리를 위한 신고였던 거예요. 수리를 위한 신고. 그때 수리, 얘도 혼자의 힘으로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된 건데 이것도 문제가 나와요. 지금 폐지된 법률, 그 옛날에 폐지된 거예요. 이거 저희 공부하기도 전에 폐지된 건데. 그 다음에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요거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위승계, 명의변경 이렇게 되면은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영업자의 변경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영업자의 변경의 효과가 발생했는데 그게 영업신고가 아니라 신고 영업이 아니라 허가 영업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와 양수인에 대한 영업허가, 신규 영업허가 결합된 합성행위거든요. 결합된 합성행위인데 그런데 이거
준법률 행위적 행위조 신고. 수리예요, 수리. 이거 수리를 요한 신고고 준법률 행위적 행위조에서 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보지 마냐고. 뭘 보면 안 되냐면은 판례가 그냥 그건 기억만 해놓고요. 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가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라는 점. 그래서 그 안에 양도인된 영업허가 철회하고 양수된 신규 영업허가 결합돼서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놓긴 하는데 이게 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될 수 있었는지는 뭘로 보시냐면 외부 변수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라는 실질적 요건 때문에 수리를 요한 신고로 냈던 친구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된 거예요. 실질적 요건이 뭐였다고? 예,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 자기 힘으로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된 친구니까 그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인 수리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그 다음 결합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부분까지 얘기하고 끝. 영업허가는 기속행위잖아요. 뭐랑 결합되어 있다고? 철회하고 결합되어 있지. 철회는 원래 재량이잖아. 하지만 하나의 영업재산에 대한 영업자의 지위가 두 명한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양수인에게 영업허가를 내줄 때는 이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필연적인 결과니까 원래 철회는 재량이지만 얘는 기속으로 봐요. 얘는 기속으로 봐요. 그래서 결국 그 수리 안에 재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준법률행위적 수리에서 기속 이렇게 처리를 해도 이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얘는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라는 자기 힘으로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수리가 준법률 행위적 행위조 수리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거 첫 번째 토요 특강, 주말 특강에서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 한다고 했지? 그 밖에 주요 행위 형식 관련된 법적 성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시에 토요일 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